자, 2분 뒤에 시작할게요. 2분 뒤에. 자, 1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축구도 어제 2마헨 3개 불러드렸는데 하나는 마헨 떴고 2개는 햄무 떴죠. 2햄무. 지금 축구 매치업이 비슷한 팀끼리 붙거나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게 마헨이 뜰지 햄무가 뜰지 좀 애매합니다. 마이너스 1햄무도 아니고 대부분 마이너스 2햄무부터 시작해서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어쨌든 제가 분석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도 전반전에 2골 넣고 타지키스탄 그 뒤에부터 놀더라고요. 짜증나네. 자, 시작해보도록 하시죠. 먼저 SSG와 삼성 경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SSG는 김건우 나오고 삼성은 가라비토 나와요. 김건우는 제 밑에 써놨는데 얘가 좌투수인데 삼성이 다 좌타자거든요. 구자욱부터 시작해 디아즈, 김성윤 좀 잘 치는 애들은 다 좌타자예요. 근데 김건우가 좌투수인데 보통 좌투수가 좌타자인데 강한데 얘는 반대입니다. 좌타자한테 타율 피안타율이 2할 8푼 6리고 우타자는 1할 8푼이에요. 1할 차이. 우타자한테 엄청 강해요. 그죠? 1차전 그 선발이 없어서 헤매던 삼성이 이겼습니다. 최원태가 미쳤죠. 저도 어제 그 경기는 최원태가 또 볼질을 해가지고 쉽게 SSG가 이길 줄 알았는데 최원태가 시즌 최고 피칭을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했습니다. 엄청 잘 던졌고 오늘 용병과 이제 신인급 투수인데 김건우가 마지막 한 3-4경기 잘 던졌습니다. 마지막 4경기에서 김건우가 얘가 4경기에 17.1이닝 동안 5자책점밖에 안 줬어요. 4경기에서 3승 무패. 마지막에 좋았다. 근데 삼성전에서는 9.1이닝 동안 7자책점 1승 2패 별로 안 좋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라비토는 삼성전에 SSG전에 7이닝 무실점 무사사구 삼진 6개 승리투수 딱 한 번 던졌고 문학 경기는 처음입니다. 근데 대구 라팍이든지 SSG의 문학이든지 홈런이 둘 다 잘 나오는 구장이라서 크게 첫 번째 등판이라고 한들 투구 패턴이나 이런 건 큰 영향은 없을 거예요. 어차피 타자한테 유리한 구장들이라서 일단 김건우 어쨌든 좌타자한테 좀 약하다. 그래서 삼성이 좌타자 위주로 나오는데 좋을 게 없어 보여요. 최근 마지막 경기 좋았는데 어쨌든 얘는 신인급 투수라 오늘 경기 지게 되면 거의 탈락한다고 보면 됩니다. 5경기 중에서 2패를 먼저 안고 시작하면은 라팍 분위기 자체가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이 경기 신인급 투수가 부담감을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 같아요. 저는
마지막 경기는 세 경기 네 경기 잘 던졌는데 이 또 페넌트 레이스랑 포스트 시즌은 공기부터 달라서 얘가 좀 부담을 가질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김건우는 조금 고려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승용 감독이 감독으로 첫 번째 포스트 시즌이다 보니까 1차전에서도 투수 교체 타이밍이 조금 느렸어요. 그 화이트가 1회부터 2회부터 계속 흔들렸는데 아니다 싶으면 빨리 바꿔야 되거든요. 어차피 1차전, 2차전 하고 3차전 넘어갈 때 하루 쉬기 때문에 불펜 투수를 아낄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뭐 총력전 들어가야 되는데 또 외국인 용병이다 보니까 좀 기회를 더 줬는데 그때 뭐 경기 터졌다고 봅니다. 1회, 2회 계속 출루시켰죠. 해서 투수 교체 타이밍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승용 감독이 아무래도 신이다 보니까. 근데 삼성의 박진만도 감독이 좀 연차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얘는 작년에 경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작년에 한국 시리즈까지 갔잖아요. 그때 구자욱 없이도 기아 상대로 뭐 지긴 했지만 그 경험이라는 게 무시 못하기 때문에 투수 교체 타이밍 이런 거는 오히려 삼성이 좀 더 좋다라고 봤을 때 이 경기 아무래도 용병이의 가라비토야 뭐 한 5이닝 이상은 던져주겠죠. 계산이 서고. 그리고 가라비토는 우타자한테 엄청 강해요. 피안타율이 1할 7푼 4리입니다. 홈 원정 편차도 거의 없고,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아무래도 삼성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뭐 삼성 불펜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가라비토가 한 6이닝 정도만 막아준다면 김건우 상대로는 불펜도 웬만큼 꾸역꾸역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 승에 양 팀 다 실점을 좀 한다 보고 오버 쪽 삼성이 이기고 있는 가운데 뭐 SS에 좀 따라잡는 그림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 고양 소노와 창원 LG입니다. 자, 소노가 직전 경기 첫 승을 따냈어요. 얘들이 1차전, 2차전 때 3점 슛을 거의 뭐 한 60방 넘게 던졌는데 몇 개 안 들어갔죠. 1차전에서 37개 중에 한 방 들어갔고 2차전 조금 나왔고 5개인가 넣었고 직전 경기도 초반에 좀 넣다가 막판에는 또 별로 안 들어갔어요. 3점 슛이. 고양 소노는 어쨌든 3점 외곽이 들어가야지 살아난 팀인데 외곽이 뭐 1, 2차전보다 나았지만 3차전도 그렇게 좋진 않았다. 다만 3차전에 나이트가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나이트가 리바운드 엄청 따내고 골밑에서 엄청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골밑에서 워낙 잘하다 보니까 외곽에서 찬스가 많이 났고 성공률이 그렇게까지 비약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 두 경기보다 좀 좋았다라고 설명드리면 되고 LG에는 일단 마레이가 건재해요. 골밑 싸움을 이제 포스트 플레이를 소노의 그 나이트가 직전 경기는 그 원희 상대로 원희가 거의 포스트 플레이를 안 했습니다. 계속해서 뭐 페이드 어웨이하고 외곽에서 미들슛 점퍼 때리고 했었는데 골밑 플레이 거의 안 했어요. 원희가. 그래가지고 뭐 나이트가 끝까지 계속해서 골밑 플레이 하면서 저는 득점으로 봤을 때는 원희가 이겼는데 그냥 1대1 매치업에서는 나이트가 훨씬 더 잘했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경기는 근데 좀 양상이 다를 겁니다. 마레이는 3점 같은 거 절대 안 쏘고 외곽슛도 거의 없어요. 미들 점프도 거의 없고 웬만하면 그냥 포스트 플레이 해서 계속해서 골밑으로 들어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힘에서 전혀 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직전 경기 같은 그런 압도적인 나이트의 골밑 영향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외곽 싸움인데 이정현이 살아나긴 했지만 그래도 3점 슛이 조금 아쉽고 이재도는 여전히 뭐 3점 슛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캔바우도 좀 살아났습니다. 근데 뭐 정인덕 6이상 꾸준하게 3점 슛 많이 쏘진 않지만 성공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골밑도 마레이가 있는 LG가 좀 유리하고 외곽도 소노가 좀 살아나긴 했지만 그래도 창원 LG가 좀 더 좋다. 그리고 뭐 턴오버 측면에서 봤을 때 소노는 아직까지도 턴오버가 좀 많고 LG가 좀 더 조직력이 좀 좋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변함 없지만 LG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언더오버는 모르겠어요. 이 3점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언더오버는 패스하면 될 것 같아요. 기준점이 151점 얼마던데 패스하십시오. 그 맞추는 거 그냥 동전 던지기 확률이랑 똑같습니다. 일본과 파라과이, 얘들 파라과이 브라질이 세트가 3년 전에도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이제 순회 공연 했어요. 얘들 돈 받고 와가지고 돈 벌고 가는 거죠. 일본 온 김에 한국도 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뭐 남미 팀 입장에서 나쁠 거 없어요. 일본, 한국은 어쨌든 월드컵에 무조건 나온 나라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성적이 웬만큼 많이 잘 나는 나라고, 16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은 거의 16강 확정인 것 같고, 한국도 한 번, 두 번 나가면 한 번 정도 16강 올라가는 나라기 때문에 축구 수준도 높다고 남미에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돈도 벌고 님도 보고 공도 따고 이런 느낌이죠. 자, 일본이 파라과이 3년 전에는 파라과이한테 4대1로 이겼어요. 개발랐죠. 오늘 일본 또 전설 속에 1군 멤버가 나오죠. 일본은 뭐 1군 멤버들 다 모으기가 힘들어요. 일본은 뭐 이번 경기도 뭐 3년 전 생각하면은 일본이 쉽게 이기는 게 맞는데, 최근 파라과이가 남미 예선을 통과했어요. 원래 파라과이가 좀 남미 예선 통과에 좀 힘들었는데, 이번 월드컵 예선 조금 쉽게 수월하게 통과했습니다. 미국의 알미론 아시죠? EPL에 뛰전에 나와가지고 웬만한 활약을 해주고 또 터프하고 하기 때문에, 남미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미 팀들 좀 고전을 하는데, 일본이랑 남미는 좀 공차는 게 살짝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개인기 위주긴 하지만 남미가 조금 패스 플레이 하고 하는 건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다만 성적 자체는 최근 보여준 일본이 훨씬 앞서지만, 파라과이도 최근 경기력은 나쁘지 않다 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일본이 홈이고 파라과이가 지금 시차가 아직 적응이 덜 된 상태예요. 아무래도 그죠? 남미랑 일본, 북동아시아는 시차가 딱 12시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시차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일본이 좀 유리할 거다. 홈이고, 일본이 지금 2경기 연속으로 승리가 없습니다. 그죠? 파라과이가 좀 거센 저항이 예상되긴 하지만 그래도 일본이 좀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본 승 쪽으로 보고, 언더오버는 파라과이 컨디션 좀 안 좋다고 보고 있고, 그래도 한 골 정도 넣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본이 좀 비비는 축구, 터프한 축구에 좀 약해요. 막 부딪히고 하는 거 일본 애들 극도로 싫어합니다. 비비는 축구에. 파라과이 약간 비비는 축구 하면 쟤들 몸싸움 하면서 거칠게. 그럼 한 골 정도는 실점하지 않을까? 언더오버는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국과 브라질. 자, 한국은 브라질만 만나면 질질 싸요. 아시죠? 제 기억으로 한국이 브라질을 이긴 건 1999년 20세기에 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김도훈이 그 잠실운동장에서 골 넣어가지고 1대0으로 이긴 경기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A 대표팀에서. A 대표팀 뿐만이 아니라 뭐 청소년도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다 졌어요. 만나면 애들 좀 업니다. 브라질만 만나면 이름값에. 요즘에도 좀 덜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월드컵에서도 개발렸었죠. 그죠? 그리고 3년 전에도 개발렸었어요. 브라질만 만나면 안 돼요. 또 이번에 브라질 멤버 보면 비니시우스부터 해가지고 쿠냐, 파케타, 히샬리시 중 다 나왔습니다. 네이마르 어차피 최근에 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뭐 걔 빼고 다 나왔어요. 이번 경기도 한국이 좀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경기도 한국이 뭐 골은 넣을 것 같은데 실점을 좀 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브라질 승에 오버 쪽으로. 한국이 이번에 만약에 경기를 이긴다면 뭐 26점 맞았습니다. 26년 만에. 그죠? 이 방송 보고 있으신 분들 중에 26세 안 된 사람도 있겠죠? 아마 99년도에 야구, 그 축구 본 사람 기억하실 분 있으실 거예요. 그때 이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루과이와 도미니카 이 경기 안 들고 오려고 하다가 조금 이상하게 들고 왔어요. 우루과이랑 도미니카, 우루과이가 홈인데 이 경기 말레이시아에서예요. 둘 다 저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나라 애들이 왜 이까지 와가지고 경기하는지 모르겠고, 지금 언더오버가 3.5인데 저 우루과이의 핵심 멤버들이 빠집니다. 누네즈 안 나오고, 그리고 그 발베르데 레알티 걔도 안 나오고, 또 미드필더 한 명 잘하는 애인데 걔도 안 나와요.
뭐 도미니카야 뭐 축구보다는 그 저 나라에서 운동 잘하면 다 야구시키거든요. 운동신경이 있는 애들, 우리나라가 옛날에 없었을 돈 없었고 못 살았을 때 좀 덩치 크고 운동 잘하면 씨름 시켰듯이 저 나라는 운동 잘하면 다 야구시키고 뭐 그 다음에 조금 잘 뛰는 애들 공 하나만 있으면 이제 맨바닥에서 이제 오줌포트 하고 하는 그런 나라인데 도미니카는 뭐 어쨌든 축구는 야구만큼 못해요. 어쨌든 근데 최근에 경기력 보면은 멕시코한테도 한 골 지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우루과이가 일단 주도하는 경기가 될 겁니다. 근데 우루과이가 확실히 압살할 수 있냐, 골 결정력이 있냐. 저 팀도 뭐 항상 축구하는 거 보면은 터프하게 하면서 수아레즈나 옛날에 그 누구죠, 키 크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애가 뭐 막 마무리해주고 했는데 지금은 뭐 누네즈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누네즈가 없잖아요. 골 자체가 많이 들어갈 것 같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승패는 아무래도 우루과이일 것 같은데 3.5라면 도미니카는 어차피 골을 못 넣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루과이는 수비 자체가 원래 조직력이 좋아요, 쟤들은. 그래서 이 경기는 우루과이가 오버 뜨려면 4골을 넣어야 되는데 4골 넣을 수 있을까요? 저 이 경기 언더가 좋아 보여요. 승패는 뭐 일반 승은 배당 없고 핸디 가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그죠? 언더 쪽으로 가면 개푸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분석 다 했고 혹시 질문 있으신